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옥션입니다. 오늘 저도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아이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지진 났다고 해요. 잠시 슬라이드 화면이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서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진도 5.5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모두 12분의 예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지진은 사실 어느 게 본격적인 지진인지, 즉 본진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전진, 즉 전조현상을 나타내는 지진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게 전진이라면 본진은 이 전진보다 더 강도가 셀 수가 있겠죠. 5.5가 전진이라면 강도 7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판이 바뀌는 걸까요? 대피 요령, 피해 가능 상황, 경주 포항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무조건 안심하라라고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취자분 한 분이 글을 보내셨네요. 미리 정치판에도 지진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모두 포항 지진 관련한 특보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기상청 지진분석관과 포항시민 직접 전화 연결해서 현장 피해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진 전문가와 연결해서 이번 지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진 전문가분들은 이곳저곳에서 전화 요청이 상당히 많겠군요. 그리고 수요일 3부와 4부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이죠. 당대표 지지율을 바탕으로 누가 잘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하고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진에 관한 특보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같이 나누시고요.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말씀드린 대로 포항 지진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남철 지진 분석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상당히 전화가 많으셨겠어요, 그죠? 네, 많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오늘 발생한 지진은 이제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시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2.2, 2.6의 전진이 있은 후에 예.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이고 예. 이후로도 지금까지 수차례 좀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교수님 지진 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서울 지역에서나 경기 지역에서 상당히 좀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방금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기 시기로 지진 규모가 5.4라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네. 저는 학생들이 5.5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정이 된 겁니까? 그건 정정이 아니고요. 예. 그 지진 정보 발표 체계가 네. 우선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빠르게 전달하는 조기 경보 체계가 있습니다. 예. 조기 경보 체계는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제 빠르게 전달하는 이제 체계가 되겠고요. 네. 그래야 이런 그 큰 지진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빨리 보내고 난 이후에 네. 사람이 수동으로 이제 상세하게 분석해서 예. 이제 정보로 다시 이제 재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한 게 5.5였고 네. 사람이 이제 분석자가 수동으로 분석했을 때 결과가 5.4가 된 겁니다. 보통 이 격차는 어느 정도 격차가 나게 돼 있습니까? 컴퓨터로 이거는 하고. 이제 지진 발생된 규모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네. 보통 0.1에서 0.3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의 지금 많은 질문을 들으시는 게 5.4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본격적인 지진이었나 아니면은 네. 전진이었나 아니면 네. 또 여진인가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보면 이제 지진의 전진, 본진, 여진에 대한 정의는 예. 어떠한 지진이 가장 큰 규모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 이제 9월 12일에 경주에서 발생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예. 5.3 지진 이후에 5.8이 발생을 하면서 예. 이제 나중에 발생한 지진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이 본진이 된 이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 전에 이제 2.2, 2.6의 지진이 있었을 때 네. 그 이후에 5.4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앞서서 발생한 건 저희가 전진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후에 지금 비슷한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진들은 이제 여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여진으로 나온 규모는 한 2.4에서 2.7 정도가 되는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포항 지진 규모가 5.4, 작년 경주 지진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5.8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 등지에서 많은 지역에서 감지됐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이렇게 주기가 우리나라에 지진이 오고 있는 주기도 짧아진 것 같고 강도도 좀 세진 것 같습니다. 주기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그 경주 지역에서는 뭐 역사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제 역사 기록에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그것이,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몇 네. 년에 한번 발생했다라든가, 이렇게 주기까지를 보기에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뭐 함부로 뭐 주기가 왔다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례적으로 작년에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올해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좀 지진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주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주기가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수는 좀 분명히 늘어난 거는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큰 규모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진이 많아져. 이건 사실입니다. 뭐 기상청에서는 아마 피해 상황 집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피해 상황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피해 상황 집계 업무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기상청은 지진을 분석해서 빠르게 알려주는 업무만 담당하고 보통 5.4 정도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보여준 사진으로는 일반 고등학교 건물에 건물 벽이 좀 무너졌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네, 보통 근데 규모를 가지고 얼마의 피해다라고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발생된 위치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느껴지는 진동, 즉 진도에서 그 이제 피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그렇군요. 발생하는 위치에서는 진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고 거리가 멀어짐으로 해서 진동만 느끼고 지나가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될 텐데 발생된 지역에서는 현재 저희가 지진계로 관측한 것이 진도 6 정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오래된 건물이나 같은데 금이 가거나 이제 뭐 담장 같은 것이 무너지거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면서 매번 여진이 발생할 때마다 문자는 받지 않습니다만 긴급 재난 구호 문자는 제가 보기로는 한 4-5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못 받았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발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규모 3.0에서 3.5 사이는 발생 지역으로부터 반경 35km 이내에 발령이 되고, 3.5에서 4.0 사이는 50km, 4.0 이상이 되면 이제 전국으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5.4 본진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이제 긴급 재난 문자가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이제 3G 폰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통신 체계상. 그리고 이것이 이제 라디오 전파처럼 일정한 지역에 전파를 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가 일시적으로 받지 못하는 곳에 계신다던가 할 경우에는 받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지난 뭐 여름이나 이럴 때 뭐 자주 울린다고 인위적으로 꺼놓으신 분들도 받지 못하실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 문자를 확인하니까요. 2시 29분 5.4 진도를 쳤을 때 저한테 재난 문자가 왔고요. 그리고 16시 49분 옮겨보니까 기상청의 자료를 보니까 16시 49분 30초에 규모 4.3의 진도 여진이 한번 왔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용대로 지금 재난 문자가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지진 전망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뭐 지진이 예측이 안 되는 자연현상이다 보니까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이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작년은 경주 지진을 놓고 봤을 때 그 여진이 올해까지 한 1년 넘게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버금가는 규모의 지진이기 때문에 당분간 여진은 이제 계속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계속 이제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월성이나 고리 쪽에 있는 원전들 아까 그 반경 30km, 50km 말씀하셨는데 이쪽은 좀 안전한가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정도의 지진이 이제 그 원전에 피해 갈 정도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진도 설정이 6.5까지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요령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기상청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제 알감기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진동을 느끼거나 지진인지 알았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머리를 감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하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감싸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진동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그렇군요. 올바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피하면 아니 이러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상청 우남철 지진분석관이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포항 현지의 포항 시민분과 지진 발생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시민이신 정운갑 씨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차분하시네요, 그죠? 예, 지금 아까 2시에 나고 네.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여진 나고 해서 예, 좀 아직 걱정됩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아직은 지금 회사에 계시는군요. 예. 처음 지진 느끼셨을 때도 회사에 계셨겠네, 그죠? 예, 뭐 똑같이 회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2시 반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처음 일어났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뭐 그냥 평소랑 똑같이 그냥 일을 하고 있었고 뭐 그냥 건물이 흔들리고 조금 소리도 났던 것 같고. 네. 예. 강도는 느껴지시던가요? 옛날 경주에서 5.8 나왔을 때처럼 그 정도 강도를 느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지난 경주 때처럼 예.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예. 그런데 이게 뭐 진원지라고 하나요? 그게 포항이라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진 유지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그렇군요. 예. 그 회사에 계셨다고 하는데 뭐 지진 난 걸 알자마자 곧바로 가족분들하고 연락은 취하셨습니까? 어떻게? 예, 바로 연락을 했는데 그 전화 통화는 안 되고요. 전화 통화가 안 됐습니까? 예, 뭐 지난번 경주 때도 바로 뭐 전화 연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문자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지진 난 걸 보니까 포항시에서부터 북부 서쪽으로 7km 지역에서 계속 진앙지가 지금 기상청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다른 뭐 피해 상황이나 회사 내에 어떤 피해 상황 목격하신 거나 들은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쪽은 뭐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데 네. 뭐 저희 회사 특성상 뭐 이렇게 저희 사업장들이 포항 안에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타일들이 좀 떨어지거나 회사 벽들이 또 균열이 가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있고 저희 뭐 부모님 댁이 또 뭐 거울이 깨지고 뭐 이런 물품들이 또 파손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 예. 혹시 평소에도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에게 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요령, 방금 조금 전에 그 알감기라고 해서 알리고 감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걸 했는데 그런 것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네, 작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크게 우리 또 피부로 닿는 그런 재해가 아니어서 그렇죠. 잘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됐었죠. 네. 뭐 그렇게 됐는데 뭐 실질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또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진이 딱 나오는 걸 책상이 흔들리거나 벽이 흔들린 듯 하면은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상황은 전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진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진 발생 직후에 문자는 제대로 왔습니까? 혹시 긴급 전화 문자? 네, 조금 한참 지진이 지나고 멈추고 나서 저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예. 뭐 지진 발생 후에 문자가 와봤자 서로 뭐 도움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현재 대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녁이 되면 이제 주무셔야 되고 또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많은 이야기가 나오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 2시에 아까 지진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 네. 지진이 한 2차례, 3차례 정도 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모르는 또 여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저녁에는 또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상태이고 지난번 경주 지진 때도 이게 밤에 또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있었던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또 오늘도 좀 지쳐서
집에 들어가거나 아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 제가 울산에 갔었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한국 대표팀 축구 경기 있겠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네네. 올라왔었는데 오늘 포항에 지진이 났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저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대학에 외벽 무너지고 학생들 대피하겠다 그러는데 아파트에서 주무실 때 혹시 지진에 대한 준비 요령, 대응 요령 알고 계세요? 문을 열어놓고 현관문 열어놓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현관문 열어놓고 지진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네네.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네. 예, 또 막상 그렇게 되면 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에게 아파트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피 요령이라든지 대처 요령을 좀 전파를 해주시고 아무쪼록 네. 조심해서 무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포항시민 정훈갑 씨였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